안녕하세요. 다정도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직장 동료와 다정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직장 동료와 다정함이냐고요? 사실 저번에 레오아나 1편, 2편이 나가고 주위에서 직장 동료들과 완만하게 지내는 비결이나 또는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낼 때 불편함은 없었는지 꽤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컨텐츠로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와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다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아도 전반적으로 직장 동료와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게 좋다는 뉘앙스의 컨텐츠들이 많은 걸 보면 전자보단 후자의 니즈가 좀 더 많다는 걸 어림잡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어찌됐든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직이 굴러가야 하는 곳이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이점이 더 많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처럼 지내는 걸 더 선호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컨텐츠에서는 직장 동료와 허물없이 지낼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직장 동료와 친하게 지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시너지를 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직업적 특성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업무 공간인 바 안쪽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 바리스타들과의 친밀도에 따라 고객님들에게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 안이 마치 연극 무대 위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배우를 할 때 매번 느끼는 바인데 상대 배우와의 친밀도에 따라 결과물이 정말 다르게 나와요. 이 연기라는 예술 자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호흡과 서로의 앙상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보니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들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다툼이 있었던 날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의 조화가 깨지고 극 전체의 호흡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론 공연이야 어떻게든 굴러가게 하겠지만 좀 기민한 관객분들께서는 이를 눈치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싫은 티를 내진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서먹하고 뚝딱거리는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바리스타도 바 안에서 동료 간의 관계가 안 좋다면 손님들에게 고지곳대로 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음료 제조라는 게 팀원 간의 호흡을 맞춰 함께하는 팀워크인데 손발이 계속 어긋나게 되면 순서가 꼬이게 되고 실수가 연속되면 그만큼 음료가 손님에게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고객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워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친밀도를 떠나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는 게 프로의 세계라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 경험상으론 친구처럼 마음을 나눈 관계가 되어 일을 할 때 확실히 팀워크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언어뿐만이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에도 많이 의존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확실히 상대의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의 니즈와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에서 일하다 보면 바쁠 때는 손님 응대하기에 바빠 동료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확실히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면 비언어적인 요소로서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가며 막힘없이
함께 일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쩌면 두 번째 이유와 꽤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동료와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간 경험에서 서로에 대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여있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대의 필요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서로를 위해 희생하거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순간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레오와 나 편에서도 고백했던 바와 같이 제가 몸이 안 좋았던 시절 이와 같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갑자기 숨이 쉬기 어렵다거나 하면 호흡을 고르는 동안 대신해서 동료가 손님을 응대해 주기도 했고요. 또 제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위로와 응원으로 마음을 복돋아주는 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꺼이 저를 위해 희생해준 동료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저도 평소에 동료들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최대한 일하며 동료들에게 배려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꺼이 희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동료와 친구처럼 지낼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혜택 아닐까요? 직장 동료와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은 단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무 환경을 밝게 환기시켜주고 업무의 효율과 함께 팀의 사기까지 올려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콘텐츠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보편적으로 모든 업무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컨텐츠를 한번 다뤄봐야겠다 싶었던 이유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닌 구성원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시리즈 컨텐츠 중에 동료 구성원을 소개해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는 매번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문장이 동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직장 동료는 하루 중에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대화도 무척이나 많이 나눠야 할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동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고 형식적인 관계만을 갖는 게 일종의 사회적 룰이 된다면 그만큼 서글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좁히기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부디 이 컨텐츠가 어떤 영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만큼은 직장 동료와 조금, 아주 조금은 거리가 좁혀지길 바라며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직장 동료와 친하게 지내는 게 어렵다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도 그 고민을 최대한 깊이 들여다보고 도움이나 조언이 될 수 있다면 답글을 성실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댓글로 남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게시글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